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최저치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ELS와 펀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가장 좀 촉망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혜를 잇지 않을까 했던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이죠. 시장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 오전에 은행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예. 지금 1년에 1억 원을 넣었다고 하면 1.85%의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보다 0.2%포인트 떨어졌죠. 정기 적금은 조금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래도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똔똔 수준도 못 된다는 거죠.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세금까지 합하다 네. 보면 정말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물론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품별 그리고 입지별로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은 6% 이상입니다. 정확히 6.2%, 6.02%를 기록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5.58%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경기도가 6.12%, 그리고 충북, 광주가 7% 이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동네 보면 오피스텔 광고 수익률 이제 7%, 8% 넘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너무 네.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10%대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를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오피스텔 투자하면서 1, 2억 원 넣어놓고 황금알을 낳는다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수막에 붙어 있는 광고는 대부분 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또는 확정된 그 임차인이 있다든가 또는 임차를 보장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내보이는데요. 초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그 광고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과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변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한 몇 군데를 찾아가서 이제 업체에서 주장하는 임대 수익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와 비교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하고요. 또 이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에 나타난 약관 등을 이제 꼼꼼히 읽어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네. 많이 보셨을 텐데 1억에 두 채, 네. 10에서 15% 수익 보장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요즘에 어떻길래 이걸로 이렇게 수익이 가능할까? 그리고 1억에 내가 두 채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했었는데 대부분 허위의 과장 광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면 또 나뉠 네. 수 있는 게 오피스텔과 상가가 있잖아요. 분명히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유형인데 좀 어느 쪽에 조금 네. 더 좀 괜찮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면 오피스텔을, 그리고 3억 원에서 5억 원 그 이상이라면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데요.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도심에는 너무 많아서 공실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가까이에 있는 전경련 회관 같은 경우에도 예.
워낙 공실이 심하다 보니까 5년을 계약하면 2년을 임대료 무상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만큼 오피스텔은 도심보다는 앞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곡지구라든지 아니면 유래 신도시라든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곳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또 김포나 광교와 같은 2기 신도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반면 상가 투자는 좀 여유 자금이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상권이 새로 조성되는 곳, 예를 들어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상권이 새로 조성되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자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보통 3억 원에서 5억 원이면 소형 아파트나 단지 내 상가, 10억 원에서 15억 원이면 유망 지역의 근린 상가, 그리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이면 홍대나 가로수길과 같은 인기 있는 상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해서 부동산 재테크,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1%대 시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세난으로 지친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서 거래가 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인하되면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여유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 무턱대고 나서기보다는 자금 사정과 기회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살 때 대출 비중을 집값의 30% 이하로 낮추고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욕심을 줄이고 연 5%대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금 금리의 3배가 넘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있는 만큼 유래 신도시라든지 마곡지구와 같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먼 곳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공원이 조성이 된다든지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3억 원 이상이고 임대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로수길이나 홍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은평 뉴타운 일대 등 상권이 새로 조성되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전반적인 재테크 전략 그리고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앞서서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가보자면 상가와 오피스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참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해봤자 뭐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뭐 1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상가 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좀 욕심을 기대하는 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좀 우리가 체크하고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를 할 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상가 투자는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가 투자의 핵심은 첫째로 입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입지가 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임대 수요가 적정한 곳인지를 잘 살피려면 무엇보다도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보다 미래를 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뭐 홍대라든지 가로수길 이런 데 활성화된 곳은 수익도 많이 날 것 같고 유망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상가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네. 노후 자금 대부분을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예.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상권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상가와 주거의 결합, 오피스와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설 곳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마곡지구, 위례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택지지구의 상가는요. 앞으로 상권이 좀 자리 잡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가 투자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비 그리고 늘어나는 소득세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김정 기자께서 너무 도도한 표정으로 몰빵이라는 말을 쓰니까 더 느낌이 네. 확 오긴 합니다만은 정말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계대출 천조원 시대뿐만 아니라 이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좀 이뤄지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부 기자로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네.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수익형 부동산, 이런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어떤 측면의 부동산 투자에서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네. 네, 지금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금리 변동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6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금리가 변동되게 되면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금리 변동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